안녕하세요. 대화소설이자 자전소설이며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대장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줄봉 정항암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문장론 중 소설의 구성 성분과 소설의 문장 호응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소설의 문장 구성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핵심을 이루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문장의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주어는 등장물이 움직이는 행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갑니다 표현했다면 누가의 회사에 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주체인 다우는 회사에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써줘야 합니다. 스스로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오셨다. 이것은 오셨다는 동작을 말한 것이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기후를 말한 것이고 그는 회사원이라는 직업, 신분, 자격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상태의 동작, 자격, 신분을 나타냅니다. 스스로는 주로 동사지만 명사나 형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먹었다, 그는 갔다, 그는 했다라고 할 때 그는 먹었다는 목적어가 없으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는 그는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표현해야 하며 나는 갔다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갔다라고 표현해야 하며 나는 했다는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그는 일요일에 공원에서 테니스를 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점심 또는 어디로 집으로 어떻게 테니스를 등이 목적어입니다. 문장의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보조하여 글을 더욱 아름답고 똑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장식하는 성분을 말하며 관형사, 부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관형어와 형용사는 체언을 수식할 때 쓰이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까치가 의자에 앉아있다 표현해도 문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으로는 참새가 몇 마리 앉아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지가 모호하므로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나 부사의 장식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부속성분입니다. 두서마리 까치가 긴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는 문장에서 참새 몇 마리인지를 알려주는 두서마리, 어떤 의자인지를 명시해주는 긴 의자,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나란히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에서 두서마리라는 숫자와 긴 나무의 의자라는 물상과 나란히라는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요소가 부속성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까치가 어디에 있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앙증맞게 생긴 두서마리 까치가 공원의 긴 나무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묘사하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다면 앙증맞게 생긴 두서마리의 까치가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공원의 긴 의자에 앉아 있다. 부속성분으로 문장을 장식하면 더 좋습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다 문장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므로 경인 고속도로를
45인승 대형 버스가 달리고 있다는 부석 성분으로 장식해 줘야 합니다. 문장에서 맛깔스러운 맛이 덜하다고 판단되면 강이 보이는 산모퉁이를 돌아서 경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45인승 대형 버스가 클렉슨을 울리며 시속 100km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벚꽃이 피어 있다고 하면 어디에 무슨 꽃이 어떻게 피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운인의 농장 여기저기에 하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문장을 부석 성분으로 장식한다면 벚꽃이 아름답게 핀 농장의 전경이 눈에 보이듯이 그려집니다. 문장은 이렇게 주성분과 부석 성분이 완전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황과 전경을 묘사해 내는 것입니다. 문장의 독립성분은 특정한 어휘가 문장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문장 전체에 분명하게 적용되는 감탄사, 물음표, 호칭어입니다. 아이쿠 깜짝 놀랄래는 감탄사고 누나 이리 와봐는 호칭어이며 왜 누가 그리 급해는 의문어입니다. 소설의 문장 호응은 모든 문장은 주성분과 부석성분 그리고 독립성분 등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성분은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문장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분과 성분이 서로 호응 관계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 그 결합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세련되어야 좋은 문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단절된 문장의 뜻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해야 하는데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끝났다. 이 문장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결혼식이 벌써 끝났다. 주어는 결혼식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반복되어 문장이 이루어지면 호응이 어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즐겁다. 여기에서 즐거운 일에서 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자연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이 그림은 한국의 자연을 대상으로 그렸다로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림을 삭제합니다. 이의 두 문장에서 일과 그림은 서로 중복되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중복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의미를 흐리게 하므로 중복되어 되는 단어의 서술 부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주어가 서술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쓰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태극기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 담겨 있다. 이것은 태극기에는 로 주어를 확실하게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태극기는 이라는 주어는 서술어에 정확하게 호응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은 개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학생에게로 주어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학생은 특정 다수를 표현한다. 학생에게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주어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용어적 용법을 무시한 부사와 서술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경우가 틀렸다. 왜냐하면 너희 생각은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경우가 틀렸다는 왜냐하면 너희 생각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된 문장입니다. 그는 암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는 암튼 가야만 한다로 표현해야 문장의 호응이 잘 된 표현입니다. 그녀가 추는 춤을 마치 학을 연상시켰다는 그녀가 추는 춤은 마치 학과 같았다라고 분명하게 문장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타동사의 움직임에 따라 서술되는 문장에서는 목적어는 타동사의 움직임에 따라 서술되는 주체이며 핵심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버리면 문장의 호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으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그것을 목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럼 목적어의 도사가 잘못된 경우에도 문장은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게 느낌을 줍니다. 공부하기에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격려해 줍니다는 공부하기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격려해 줍니다로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도구화되었다는 현대 문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도구화되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으로 문장을 세련되게 합니다. 글을 쓸 때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현실의 부조리를 목격했다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실의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로 수많은 현실의가 수많은을 앞에 나옵니다. 우물쭈물 방언은 암시적 말로 내 말을 반복했다는 방언이 앞으로 나와서 방언은 암시적인 말로 내 말을 우물쭈물 반복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으로 문장을 세련되게 합니다. 다음 시간은 쉬운 소설 쓰기 문장론에서 소설의 개념과 소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